프리오션을 하며 깨달은 점 하나.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모든 방송 출연을 고사하던 인물의 평생의 불문율을 깨고 함께할 수 있었던 건 문이 열리기 직전 노크를 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다양한 사람들 속 나를 찾는 이야기 프리오션.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물리학 박사님의 이야기다. 왔다가 비가 하면 보통 집에 누가 있으니까 집에 주문이 켜져 있잖아요. 저희 집은 흥은 새까맣게 어두운 딱 물고 들어가면 그게 좀 다를 거예요. 문이 열립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네, 웰컴 투 마이 홈. 나오네요. 오, 와우. 베일에 쌓여있던 이곳. 집안 가득 자리하고 있는 박사님의 작품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속속들이 세세하게 하는 분은 전 세계 70억 중에 한 번밖에 없어요. 저희 가족들도 몰라요. 자, 이거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박스를 열면 설명서와 함께 제가 저거 다 만들고 남은 잔해들이에요. 이렇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한 거죠. 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집인데요. 지금 디스플레이를 해놓으면 여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뒤로 돌아가면은 이렇습니다. 그야말로 3D로. 여기 문간방은 이제 돈 쓰는 방이에요. 그래서 모든 취미 생활을 이제 여기서 이제 다 하는데. 지금 취미방이네요, 네. 여기가. 그럼 이제 플라모델이나 저런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우드락이거든요. 심플한 우드락인데 여기 이제 우드락 컷하기 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해서 다 했으면은 여기 우드락 본드예요. 이걸로 본드 칠딱 한 다음에 하나씩. 딱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우드락으로 만든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요건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인데요. 그거를 이제 제가 우드락으로 그냥 그 사진인 줄 알았어요. 예, 가까이서 가요. 네. 우와, 엄청 정교하네요, 이거. 오, 이렇게 작업물이 나오는구나. 또 이거는 뭐냐면 제가 뭐 불교 신자는 아닌데 네. 반야신경이에요. 이것도 우드락으로 글씨를 새겨서 어제는 2008년 그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혼자 돼가지고 이제 좀 허전한 마음을 달래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제 우드락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실력이 늘어서 뒷부분에 가면은 완전히 이제 숙련공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보다 작은 글자도 되겠네 해서 작은 글자도 다네요. 혹시 그 애니메이션 중에 스폰지밥 아세요? 그럼요. 스폰지밥 광팬이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영화 포스터부터 반야신경 그리고 스펀지밥까지 멀리서 보면 우드락 작품인지 모를 정도로 정교하다. 저기 있는 스폰지밥 시계. 집안 곳곳에 뭐 우드락으로 만든 조그만 소품들도 많은데 그건 너무 자질구레한 거라 그래서 대충 우드락은 이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 방은 여기 돈 버는 방이고요. 버는 여기가 작업도 네, 하시고. 여기 그러고. 네. 이것도 여기도 구경시켜주세요. 내가 이 프라모델은 아주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뭐 6, 70년 되니까 물건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굉장히 귀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또 이걸 좋아하셨어요. 자, 네. 아버지 영향을 참 여러모로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플라모델 조그만 거 만들어가지고 거실에다가 쫙 이렇게 전시를 해놨었거든. 근데 다 모형도 조그맣고 근데 그게 어린 시절에 이제 너무 눈에 이제 각인이 된 거죠.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옛날에 그 제가 항상 보고 살았던 그 플라모델을 그대로 지금 기종 똑같은 걸 사다가 재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뭐 비행기 몇 개 매달아 놓은 거에 불과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린 시절의 그 노스탈지아를 사정없이 자극하는 그런 컬렉션이 되겠습니다. 취미생활도 그렇고요. 제가 물리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당연히 뭐 아버지의 영향이었죠. 그 얘기도 조금 듣고 싶기는 해요. 제가 이제 9살 때, 네. 그러니까 1969년 그때 이제 아폴로 11호가 처음에 달에 착륙을 했는데 그날이 아마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우리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날이라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공휴일로 정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학교 안 가니까 그때 TV는 집 진짜 드물었거든. 그거를 TV에서 중계를 한다 그러길래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이제 보여주려고 집에 갔는데 이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꽉 차서. 그래서 그냥 뭐 집으로 오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디서 이렇게 막대기 하나 주워 오셔가지고는 바닥에다가 막 그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냥 지구에서 세터노가 출발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서 뭐 1단 분리, 2단 분리하고 달까지 갔다가 오는 그림을 막 그리면서 설명을 하길래 쪼그리고 하는 게 들었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려서 딱 봤더니 이 사람들이 TV는 안 보고 우리 주변으로 다 모여들었어. 동네 사람들이. 그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이제 있으시니까 뭐 신문이나 이런 거 틈틈이 보면서 그때는 진짜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리고 동네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제 그 집 아들이라고 제가 그러니까 나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까지 똑똑한 줄 아는 거야. 내가 똑똑해져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그 어린 나이에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이러면서 이제 과학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이제 아주 직접적인 계기가 됐었던 거죠. 박사님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던 어린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듯했다. 이제 A10이라는 이제 미국 공군에서 쓰는 전략 이렇게 이제 큰 제품은요 타이어가 진짜 고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그냥 해놓으면 그냥 이런 색깔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칠을 해줘야 되잖아. 네. 칼날이 하려면은 그 도구가 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이 키트 값보다
그 칼로링이 필요한 그 도료값이 사실은 더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도료를 제가 또 이제 스프레이 에나멜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사다가 쟁여놨죠. 이건 아직 포장도 안 뜯은 거예요. 뭐 접착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런 도료도 그렇고 전부 다 사실은 독극물이잖아요. 그래서 플라모델 그 이콜 그냥 그야말로 독극물의 향연이에요. 그래서 그 냄새 지독하고 말도 못하죠. 그래서 가족 있는 사람들, 특히 부인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꿈도 못 꿉니다. 집에서. 예.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나 할 수 있지. 그래서 완벽한 조건에 갖춘 공간이네요. 또 찍으려면 네. 열고 찍는 게 더 선명하죠. 네. 열어드릴게요. 왼쪽 요거는 이제 팬텀이라는 그 F4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근데 제가 어릴 때 아주 좋아했던 비행기고요. 그래서 얘는 그 별칭이 건파이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월남전에서 활약을 많이 했고 얘가 또 이제 물건인데 얘는 뭐냐면 SBD 돈틀리스라는 폭격기인데요. 급강화 폭격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 이리 잠깐 나와라. 짠짠짠짠 나오면 여기 폭탄 있죠. 이거. 쭉 날아가다가 저 아래 일본군의 해군 전함이 보여. 그러면은 쫙 틀어가지고 거의 90도로 낙하를 합니다. 급강화. 가다가 보면 얻어맞으면 이제 추락하고 죽는 거고. 끝까지 안 맞고 끝까지 다 내려가면 거의 다 내려가서 이 폭탄을 떨궈요. 폭탄을 떨구고 방향을 바꿔서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근데 이제 급강화할 때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흔들리지 말라고 여기 보세요. 보조날개를 보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얘 별명이 스위스 치즈야. 스위스. 요게 하면은 항력이 조금 줄어들어서 흔들리는 걸 좀 막아준대요. 그래서 그 작은 그 태평양 전쟁 때 아주 커다란 공원 세운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SBD Dauntless.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F-15 이거는 별칭은 이글이에요. 이글. 예. 얘는 이제 주로 이제 공군에서 썼고 해군에서 쓰던 거는 F-14. 천천히 날 때는 폈다가 속도가 이제 음속을 돌파하면 뒤로 딱 접는 것이 많이 보셨죠? 네. 이게 그 유명한 할리 데이비슨. 나머지는 다 이거 그러니까 일본 오토바이예요. 스즈키, 야마하, 이건 가와사키. 그리고요. 네. 이게 또 역사의 길이 남은 비행기인데요. 이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을 잡은 비행기로 유명하고 또 하나 그 어린 왕자 쓴 작가 있죠. 생텍쥐페리. 네. 생텍쥐페리. 그 사람이 파일럿이었거든요. 이거 타고 가다 실종됐어요. 그래요? 네. 칼라링을 제대로 한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몰라. 그래서 여기에다 따로 보관해 놓으신 따로 거구나. 모셔놓은 거예요. 이쁘게 좀 찍어주세요. 제일 앞에서 손님 드는 고양이도 좀 찍어주세요. 여기 이제 범선이거든요. 커티사학이라는 범선인데 커티삭. 범선 중에 제일 유명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커티사학이 그 범선 중에 최후의 범선이에요. 목범선 만들어 보신 분 알겠지만 요거 이제 플랭킹이라 그래가지고 이 나무 하나하나를 다 붙인 거예요. 못질 해가면서 여기 못 보이죠. 그리고 만들면서 보낸 기간은 한 2년? 뭐 이것만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배 그림자로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와.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오.
지금 배에서 출렁거리는 그림자 보이세요? 네. 우와, 우와.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 확대도 됩니다. 오. 이게 배 그림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보이죠? 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잖아. 지브리 애니메이션 세계에서 전쟁터로 과거 대항해 있을 법한 범성까지 그야말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모험이었다. 천천히 이러면서 가는 진행하는 배. 와. 멋있죠? 네. 와. 혼자 이러면서 놀아요. 이건 진짜 손이 많이 가서 그 프라 모델의 최종 종착지가 범선이에요. 아, 그래요? 네. 박사님은 몇 년 전 교수직을 은퇴하시고 지금은 번역가 청소년을 위한 강연을 하신다고 했다. 여기 이제 일할 때 작업 환경이에요. 들어서서 이런 거 만들고. 이 많은 취미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120여 권 이상의 책을 번역하신 걸까? 여기하고요. 이 두꺼운 책들을 네. 그리고 여기 두 권도 요거 세 권도 제가 한 거고요. 초판은 저렇게 예쁘게 양장본으로 해서 출간을 하면서 그 알라딘 굿즈 네, 네. 거기 이렇게. 문진 우리나라에서 뭐 번역자 중에서는 번역료를 제일 비싸게 받으니까 제일 숭늉공이라고 봐요. 최고의 책은 꼭 한번 사서 집에서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제가 기념으로 드릴게요. 이따가 그럼 이름 써가지고 사인도 부탁해요. 당연히 해드려야지. 결정적인 이유는 물리학을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일단 그래도 그런 지식에 대한 욕구가 구석에 항상 남아 있어서 그거를 이제 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책들을 이제 열심히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 어른들은 그렇지만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한테는 정말 유용하거든. 근데 제가 저는 어릴 때 이제 아버지 영향으로 물리학 굉장히 관심 많았고 수학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물리학 책을 보고 싶어도 뭐 볼 수 있는 책이 별로 없는 데다가 근데 번역판을 보면은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 우리는 어릴 때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 적힌 내용을 의심하라는 교육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책에 적힌 거 다 진실인 거야. 진리.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건 내가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책을 또 찾아보고 다른 때 또 찾아보면서 빙빙 돌아서 그걸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원인이 뭐냐? 번역이 엉터리였던 거야. 그래서 그게 그 사소한 문장 하나 때문에 진짜 책 몇 권을 읽은 적도 있거든. 그거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깔끔하면 얼마나 시간이 절약되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시간을 좀 절약해 주자. 뭐 그런 굳이 뭐 번역을 하는 이유를 누가 묻는다면 그거를 제일 큰 이유로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언어는 학문이 아니거든 내가 보기엔. 그냥 랭귀지지 이게 무슨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접하고 많이 듣고 많이 보면 잘하게 되는 거지. 저도 번역을 하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딱
읽으면 주로 뭐 과학책이지만 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내용을 몰라도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거 사실 내용은 너무나 뻔한 거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번역을 하려면 그대로 싹 써서 그냥 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문장 가지고 이제 계속 이쪽 돌리고 막 여러 가지 배열을 해가지고 드디어 마음에 드는 문장이 딱 완성됐을 때 해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박사님을 알게 된 건 어느 한 신문 기사에서였다. 국내 원톱 물리번역가라는 제목에 레고에 둘러싸인 박사님의 사진을 보고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이 말은 곧 아직 보여줄 레고방이 더 남았다는 이야기다. 인터뷰 사진에 네. 인터뷰 기사에 나왔던 네. 거기가 이 방입니다. 오. 여기가 이제 레고랜드예요. 사실은 여기 그 캐릭터도 다 스폰지밥이에요. 스폰지밥 뚱이, 다람이, 징징이. 그래요. 이거 집게사장. 아, 그러네요. 햄버거 굽는 그거잖아. 와. 동영상이니까 네. 제가 작동을 시켜볼게요. 좀 시끄러울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자, 일단 페르스부터 건드리고 그렇지. 세제목마 얘를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 레고가 또 유명한 게 네. 이 기차 시리즈가 유명해요. 그래서 레일도 다 이제 있고 그래서 집에 레일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방에다가 이렇게 레일을 쫙 깔아놓고 갖고 놓으면 재밌긴 한데 그러니까 다니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할 수 없이 그냥 여기다 그냥 모아놨습니다. 허블 망원경인데 이 우주 왕복선 이렇게 뚜껑이 열리거든요.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래. 네. 원래 얘가 싣고 갔으니까 얘를. 그런데 꺼내놨죠. 이건 뭐 포르쉐, 뭐 페라리 이런 자동차도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건 요겁니다. 담배죠. 바이크를 타지는 않지만 네.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어요. 눈이 생명이어서 그래서 저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건 물론이고 안 파는 거 있으면 일본까지 가서 예, 이게 이제 여기가 3층이잖아. 그래서 이제 삼엽기인데 이게 아주 유명한 비행기예요. 일고 연합군 비행기를 60대를 넘게 격추를 했어. 그래요. 이 파일럿 전투기 여기 기관총도 달려 있고 조정을 하다 보면 이제 비행기끼리 이제 전투를 하면은요 이거 이제 비행기라 그러면 그러면 기관총이 다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싸우다 보면 무조건 적기 꼬리를 잡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쏴야 격추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꼬리를 안 잡히려고 또 계속 이렇게 돌고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지. 하다 보면 지금 상대방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파일럿들이 입는 옷 있잖아. 네. 여기 칼라에 목이 자꾸 쓸리는 거야. 그래서 한번 출격했다가 돌아오면 여기가 빨개져가지고 그때부터 머플러를 두르기 시작했대. 파일럿들이 자꾸 이거 하고 다니까 파일럿의 어떤 상징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런 또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그, 그리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에 데려오셨어요, 이 아이는? 얘가 한 내다 80만 원 정도 줬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때는 진짜 이거 만드는 일만 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이거만 했는데 한 달 넘게 걸렸어요.
정성 진짜 너무너무 들어갔지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요거 있잖아요. 네. 요거 하루 종일 했는데 요거 3개 붙이고 끝나고. 아, 정말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같은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야, 이 세상 정말 크게 잘못돼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보통 제 나이 되면은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도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속이 편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분모를 줄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람들하고 인터랙션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실망할 일도 별로 없고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사회생활을 한다면 저 완전히 그거 될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 워낙에 까다롭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많고 그거 싫으니까 아예 그 판에 안 끼어든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교수님만의 세상을 여기에 예. 우리여서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뭐 피해만 안 주면 뭐 나 혼자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살건 뭐 누가 뭐라 그러진 않을 테니까. 클래식 기타는요 조금만 안 치면 굉장히 이게 감각이 무뎌져요. 포크 기타는 좀 날래나? 클래식 복. I'm sitting here in a boring room. It's just another rainy Sunday afternoon. Wasting my time, I got nothing to do. I'm hanging around, I'm waiting for you all night. It never happens, and I wonder how, wonder why. Yesterday you told me about the blue sky, and all that I can see, just a yellow lemon tree. 있잖아요. 네. 아직 안 만든 거예요. 캐스트 그죠? 앞으로 만들어야 할 것들을 보며 설레하시던 교수님에게 취미란 어떤 의미일지 물었다. 사실 기쁘고 행복한 것도 굉장히 긴장된 상태란 말이지. 그리고 절대로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불안하고 괴롭고 하는 것도 사람 참을성이 한계가 있으니까 오래 못 간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는 평생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평온과 가까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뭐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그런데 있지 못하게끔 나를 잡아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끌어올리려고 그러는 뭐가 있을 때 다 걷어내고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끌려가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번역을 해요. 그럼 어차피 마감일보다 늦어요. 했는데 번역 마감일보다 며칠 늦었다고 해서 세상 끝나지 않고 그 출판사 절대로 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단으로 이제 물론 이건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다른 거 다 털어내고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이런 게 이제 좋아하게 된 거죠.